네, 안녕하십니까. 스탁몬스터 채널의 이호석 과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휴 동안 일어났던 안타까우면서도 약간 섬뜩한 이야기인 일본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11년에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제 이 정도로 강한 지진이 일어났던 거는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제 또 생소한 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이제 일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께 이제 애도를 표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휴 이후에 이제 투자처, 그 다음에 급등할 수 있는 이제 테마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본 대지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본 대지진에 관련된 기사 분석 및 관련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일본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7.1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지진이 일어난 지역과 함께 이제 7.1의 진도가 나왔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일본 기상청에서 공식 발표를 했던 거고요. 당초에 이제 어제 시간이죠. 어제 시간 21시 11시에 밤 11시에 이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다가 국내에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진도가 7.1이 아니라 진도가 7.3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언론에서 보시는 기사와 이렇게 이제 재난 정보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약간 다를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디테일한 기사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진 관련된 보도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이제 진도 7.3의 강진이 일어났고 이제 최소 30명 부상에 이제 한 95만 가구 정도 정전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피해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최근에 나온 기사로 보았을 때는 최소 101명이 부상이고 이 내용이 한 2011년의 대진에 대한 여진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뭐 핵심만 팩트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진도 7.3의 강진이 일어났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그 다음에 정전도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이제 2011년에 있었던 이제 일본의 대지진의 여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기사들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기사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오늘 어제죠? 어제 일어났던 이 일본의 대지진은 2011년 이제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인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지금 추정되기로는 방금 밑에 내용을 따로 따놨거든요. 2011년 3월에 있었던 동일본 대진 여진이 추정되는데 여진이 이제 길게는 20년에서 30년 가까이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진도를 6강 수준이라고 표현해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본에서 이제 그 진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강도 말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강도에 대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진도가 그 피해를 입히는 강도가 6강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우리나라 지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있거든요. 12단계에서 진도 9에서 10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추가 손상이 될 우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오염수들이 방류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라고 현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에서 읽을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오염수들이 이제 유출을 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보시면은 원전 수조에서 물이 넘쳤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물이 넘쳤습니다.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이제 후쿠시마 1원자력 발전소의 5호기에 6호기에 있는 이제 수조에서 물이 넘쳤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저희는 지진에 대한 여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후쿠시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오염수의 방류라든지 유출에 대한 우려 또한 아직까지 현재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꼭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종목들과 테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확인했던 이 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에 적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2016년 9월이었습니다. 2016년 9월에 이제 진도 5.8의 이제 경주 대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주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지진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진도가 5.8밖에 사실은 일본하고 대비했을 때 안 됐다는 것도 좀 놀랍긴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이제 2011년 대지진이 여진이 20년에서 30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10년이 되는 올해에 이제 대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제 2016년에 일어났던 이제 진도 5.8의 경주 대지진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꼭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9월 달에 있었던 대지진 이후에 그 다음에 1월까지 봤을 때 한 560여 차례의 여진이 있었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거든요. 불과 한 3개월, 4개월 정도 사이에 560차례 정도의 여진이 있었다는 것, 기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여진에 대한 것은 이제 대지진의 여진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장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지진 테마라는 것이 단순히 굉장히 짧은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관련 리스크입니다. 네, 그 지난 1월입니다. 바로 지난달이죠. 1월 달에 이제 일본의 관방장관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방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피력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염수와 관련돼서 이제 테마 또한 작년에도 한번 있었긴 했지만 이 테마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진 관련 테마 하나,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관련 테마 하나. 이 두 가지 테마는 이 지진에 있어서는 항상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진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진 설계 관련된 테마라고 했었잖아요. 내진 설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이제 대장격으로 자주 언급되는 종목이 바로 삼양엠텍입니다. 삼양엠텍은 이제 교량 받침을 생산하고 있고요. 내진용 교량 받침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KT 서브마린은 해저 관 케이블을 설치하는 업체인데요. 만약에 지진으로 인해서 해저 관 케이블이 끊어진다든지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설치에 대한 재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메탈은 이제 내진 설계를 이제 담아놓은 이제 원자력 밸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현재 납품이 쉽게 말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충분히 알아놓으셔야 될 종목이고요. 대창 스틸은 이제 내진 설계가 포함된 이중 바닥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중 바닥재가 국내에서 유일한 생산이기 때문에 그 지진 관련 테마주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아지질은 이제 집안 조사부터 설계 시공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내진 설계 그리고 지진 관련주로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수산 관련주와 오염수 정화 관련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내용은 간단합니다. 수산 관련주가 왜 뜨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드실 거예요. 수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수산이죠. 수산물 관련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 있지만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가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CJ 시푸드, 사조 오양, 사조 시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정화 관련주로는 오염수 정화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오염수를 정화를 해서 재처리를 해서 이제 깨끗한 물로 방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관련주들입니다.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여기 보이시는 우진인데요.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철이 관련해서 일본 내에 기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요, 그 토양에 있는 세슘을 이제 정화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중화제 일종인 요오드와 칼륨을 생산하고 있어서 그 오염수 정화 관련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 이슈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제가 좀 다소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진의 피해가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진 설계된 관련주들이 뭐 주목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진이 일어난 지역 자체가 후쿠시마이기 때문에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뭐 수산주라든지 뭐 오염수 정화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시장이 열리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관련주들이 떠오르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워낙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대지진 관련해서 주목해 보셔도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아마 내일 시장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조금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긴 했지만 이 종목들 중에서 결국 대장주가 나온다는 거는요, 시세가 가장 세게 나오는 종목이 대장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가장 세게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세가 하루 만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2일, 3일 연달아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언급된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이제 조금 오르고 반짝하고 많은 종목들보다는 시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이러한 테마주 투자에 있어서는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번 일본 대지진 관련해서 기사 분석과 관련주 정리해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은 제가 바로 답변 드리겠지만은 답변 드리기가 이제 내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스타트몬스 채널의 이호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